전역 직후 7명이 다시 뭉쳐 앨범을 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기획사 주도의 평범한 컴백이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100곡을 만들고 그중 14곡만을 선별해 수록했습니다. 이게 온전히 기획사가 시켜서 가능한 일일까요? 방탄소년단을 아직도 K-팝 아이돌이라는 말로 설명하려 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A 합숙, RM. 전역하자마자 바로 LA에 가서 다 같이 2달 동안 세션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 그렇게 그들은 약 7년 만에 다 함께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하나의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야외 스튜디오 단지, 4,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공간. 멤버들은 4개의 방을 돌아가며 썼다고 합니다. 스케줄도 철저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운동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각자의 방에서 작곡가, 프로듀서들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7이 다시 모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주를 입에 댔다고 합니다. 7명이 한 지붕 아래 모여 낮엔 땀을 흘리고 밤엔 마음을 나누던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평행이론, 퀸과의 닮음. 약 50년 전 팝 음악의 역사를 바꾼 밴드 퀸의 이야기입니다. 퀸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녹음하기 전 모든 화려한 도시 생활을 끊고 웨일스의 한 시골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멤버들이 한 거주 공간에 머물며 낮에는 테니스를 치고 밤에는 동네 펍에서 어울리던 그 정서적 안정감, 그 단단한 유대감이 세기의 명곡을 탄생시킨 뿌리가 되었습니다. 방탄의 LA에서의 운동과 밤술은 50년 전 리지팜의 테니스와 펍과 정확히 평행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평행이론은 1984년의 재결합에 있습니다. 1982년 투어가 끝난 뒤 퀸은 잠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새 멤버가 각자 솔로 작업에 빠져들며 밴드는 잠시 흩어졌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로저 테일러였습니다. 1983년 8월 LA의 레코드 플랜트 스튜디오에 4명이 다시 모이자마자 그가 외쳤습니다. Let's give them the works. 바로 그 한마디가 앨범의 제목이 되었고 재결합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조율하며 처음부터 함께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레이디오 가가, I Want to Break Free 같은 명곡들이 쏟아졌습니다. 1975년 리지팜에서의 정서적 유대, 1984년 각자의 길에서 돌아온 재결합.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따로 보낸 시간이 오히려 함께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라는 물리적 공백기를 거치며 개별 활동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던 방탄소년단이 전역 직후 다시 합숙하자며 LA로 떠난 선택은 퀸이 그 명반을 만들어냈던 그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보낸 그 시간은 이번 앨범에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10대 소년에서 군필 성년으로 2013년 No More Dream을 외치던 10대 소년들, 학교와 사회를 향해 날 것의 목소리를 던지며 등장했던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까지 마친 성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돌에게 군대는 흔히 공백이자 위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에게 이 시간은 달리 작동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번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민이 이끄는 No More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면의 동전, 둘 다 진실하냐? 팬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자신 사이에서 어느 쪽도 온전한 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스스로를 방탄복이라 불렀습니다. 총알을 막아내는 존재. 그런데 지금 지민은 그 방탄복을 입은 채로 노래합니다. Show me hate, show me love, make me bulletproof. 증오도 사랑도 전부 받아 방탄이 되겠다는 말. 이건 신화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신화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때때 스스로 만든 정체성을 30대가 된 지금 직접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They don't know about us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를 안다는 선언,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겠다는 태도, 군 복무라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통과한 7명이기에 비로소 가능한 무게감입니다. 앨범의 감정적 정점은 트랙 2.0입니다. 전 멤버가 각자의 목소리로 참여하는 이 곡에서 RM과 슈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쌓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주 합니다. BTS 같다는 말이 세상에서 얼마나 쉽게 소비되는지, 그리고 그 10년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화려한 언어 없이 담담하게 내뱉습니다. 성공한 아이돌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앨범을 문을 닫는 Into the Sun, 지민이 이끌고 7명의 목소리가 한 겹씩 겹쳐지는 이 곡에서 어느 한 명도 다른 누군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난을 통과한 뒤 다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소리. 방탄소년단이 도달한 가장 성숙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데뷔 초의 방탄이 우리의 성장을 지켜봐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의 그들은 말 대신 음악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선택한 것이 아리랑이었습니다. 왜 지금 아리랑인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멜로디이지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소재입니다. 잘못 다루면 진부해지고 과하면 퇴행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이 이 소재를 꺼내들었다는 건 유행이 아닌 시대를 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긴 수상소감의 정신처럼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울린다는 것.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디먼 헌터즈의 수록곡 골든이 그래미 영상 미디어 부문 최우수 작곡상을 수상했습니다. K-POP 역사상 최초였고 오스카도 가져갔습니다. 세상이 이미 답을 내린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의 핵심 소재로 아리랑을 꺼내든 건 바로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바디 투 바디입니다. 아리랑의 원형 멜로디를 사물놀이 리듬과 현대 팝 사운드에 녹여낸 이 곡은 수천 년의 한국 정서가 2020년대의 비트 위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민요가 아카이브가 아닌 살아있는 언어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퀸이 오페라와 록을 결합해 세상에 없던 사운드를 만들었듯 방탄은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팝 사운드와 결합해 전 세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하려 합니다. 10대 소년들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말할 때와 산전수전 다 겪고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들이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고 말할 때의 울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멜로디인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클로징. 비틀스도 처음엔 소녀 팬들의 함성 속에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귀여운 무대 위에서 웃던 그들이 어느 순간 투어를 완전히 중단하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컨셉 앨범들을 만들었습니다. 퀸 역시 위기와 재결합 끝에 자신들만의 음악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그 두 전설이 걸어간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7명이 따로 또 같이 보낸 LA에서의 2달, 100곡의 아카이브와 선별된 14곡의 수록곡.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흥행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음악에 책임을 지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이제 K-POP 아이돌이라는 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장르가 되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설은 원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